안녕하십니까. 2023년 1회차 시험 어떻게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 들어보면 난이도 어렵다, 난이도 쉽다, 왕왕 들립니다. 그렇지만 CBT 때문에 이때 난이도에 대해서는 각각 문제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어려웠을 거고 어떤 문제는 쉬웠을 겁니다. 자, 수험생들의 의견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1과목 전자기학 관련된 내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진공기 정전기, 즉 쿨롱의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로 같은 두 개의 구도체에 동일량의 전하의 양이 같다 그랬죠. 즉 무슨 말이냐면 Q1과 Q2의 값이 같은 값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때 20cm 떨어뜨렸다. 즉 R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0cm다 라고 그랬고요. 이때 구도체 서로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 즉 10F 값이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의 힘이 작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구도체에 주어진 전하는 양 몇 쿨롱인가? 자, F는 쿨롱의 법칙 9 곱하기 10의 9승에 R 제곱에다가 Q1, Q2인데 두 개의 양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Q 제곱값이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9 곱하기 10의 9승 값에다가 곱하기. 자, R은 얼마가 돼요? 20cm가 되는 거죠. 그럼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몇 승이 되는 거예요?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Q 제곱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전개하셔서 실제 Q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무슨 값인 거예요?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곱하기 요거 넘어가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없애주면 뭐가 됩니까? 루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Q값 얼마 나옵니까? 얘는 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옵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에 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1번 답 2번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해네요. 그렇죠? 그럼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했습니다. 4개의 꼭지점, 자, 각각의 꼭지점에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9승짜리, 여기도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9승짜리,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9승짜리, 여기서도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9승짜리 누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까? 전하들이 각각 이렇게 다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사각형 중심에서 이 중심에서의 전위값 V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정N각형 중심에서 첫 번째 전개색이 2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동일한 전하가 놓여져 있다면 0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위에 대한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전위가 V1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된다? V는 NV1이다. 이번에는 사각형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V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 V1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요만큼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루트 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2가 되려면 얘는 뭡니까? 정사각형이가 아닌 직각이죠. 요거와 요거의 길이는 서로가 같습니다. 그럼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을 씌우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리가 얼만큼이에요? 거리는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V1 값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곱하기 10의 9승에 R분의 Q다라고 놓였을 거고, 얘는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R이 얼마가 됩니까? 얘는 R이 1이라고 그랬죠. 그죠? 1의 값이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요? 얘는 하나 값은 9V가 됩니다. 그럼 몇 개가 적용하는 건 4개니까 전체 V는 4 곱하기 V1 즉 4 곱하기 9가 되니까 몇 볼트? 36V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 가우스의 정리 최적전압 밀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최적전압 밀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D를 적용시키거나 시그마를 전개를 적용시키거나 또는 전위에 대한 값으로 적용시켰을 때 각각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전선 밀도 D가 주어진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다이버전스 D는 무슨 값으로? 로우 값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때 미분 연산자의 기호를 표시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라운드 X의 라운드 I, 라운드 Y의 라운드 J의 라운드 K의 라운드 G의 라운드 K 값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D 값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로 주어졌대요? X제곱 I 플러스 Y제곱에 J 플러스 Z제곱에 K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얘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계산하시면 같은 성분의 값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라운드 X의 라운드의 X제곱 II는 1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라운드 Y의 라운드 Y의 제곱 플러스 라운드 G의 라운드 Z의 제곱 이것만 풀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얼마가 됩니까? X에 대한 미분은 2X 플러스 2Y 플러스 2 Z 값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이고 좌표가 1, 2,3이네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2 다 6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얘는 12 나오나요? 그죠? 그럼 12 값이 나오더라. 전압밀도 단위 얼마입니까? 12 쿨롱 퍼 메타 3승 값이다 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번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포이즌 방정식 또는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우스의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게요. 가우스의 정리 미분형 뭐가 됩니까? 다이버전스 D는 로우가 됩니다. 요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이버전스 E는 자, 이 D라는 것은 입실론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을 표현하면 얘는 입실론 로우가 됩니다. 그렇죠? 입실론 로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볼게요. 자, 2라는 값에서 이 전위 경도에 대한 값은 뭘로 표시됐습니까?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대입을 시키면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의 입실론 로우 값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빠져나오고 그라디언트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다이버전스 D 그라디언트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연산을 두 번 미분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읽어요, 얘를? 라플라시안이라고 읽죠, 그죠? 라플라시안 제곱의 V 값은 라플라시안의 V는 뭐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입실론의 로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유도하는데 안 쓴 식들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첫 번째 다이버전스 D는 로우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이때 D를 갖다 2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D는 입실론 2다라는 식 썼죠, 그죠? 그 다음에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는 식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A,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저건 쓴 적 없어요, 그죠? 몇 번이 답입니까? 4번 답, 1번이 답이다. 관련 없는 거 물어봤으니까 그 4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서로 다른 유전체 사이에 경계면에 전하분포가 없다면 자, 경계면에 전하분포가 없다면 완전 경계 조건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때 경계면 양쪽에서 전개와 전선 밀도는 자 뭡니까? 유전체의 경계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따져볼게요. 유전체의 경계 조건 첫 번째. 전개색 2는 뭐가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즉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라는 말은 E1의 탄젠셜한 성분과 E2의 탄젠셜한 성분은 서로 같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선 밀도 B라는 거는 뭐가 연속이다?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그래서 B의 노말 성분은 B2의 노말 성분과 같다라는 거죠. 세 번째, 최종 경계 조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시합니까? 굴절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죠. 얘는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 전개죠, 전개. 그죠? 자, 이 뭡니까? D1의 노말 성분이고 얘는 D2의 노말 성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D값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전개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윤시에서는 E1의 탄젠셜한 성분은 E2의 탄젠셜한 성분, D1의 노말 성분은 D2의 노말 성분,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이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전개 및 전선 밀도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뭐는 아니다? 얘는 아니죠. 그죠? 2번 전개 및 전선 밀도의 법선 성분은 같다. 얘는 아닙니다. 그죠? 3번 전개의 법선 성분은 전개의 법선 성분이 아니죠.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전선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4번 전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고 전선 밀도의 법선 성분은 서로 같다. 5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이 된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어떤 문제입니까? 이는 점전화의 전기 영상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전기 영상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한 평면도체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전기 영상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한 평면도체부터 떨어져 있는 몇 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2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한 평면도체가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다고요? 2미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놓여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4쿨롱짜리 전하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때 점전화가 놓여져 있고요. 이 점전화가 받는 힘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한 평면도체, 접지도체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거울 속에 맺힌 전하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누굽니까? 영상전하입니다. 마이너스 Q쿨롱에 전하가 놓여져 있을 거고요. 자, 이때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m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m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쿨롱의 법칙 그냥 쿨롱의 법칙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실제 떨어져 있는 거리는 Q와 마이너스 Q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 겁니까? 4m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제곱분의 Q1, Q2를 적용시키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은 자, R은 몇 미터라고요? R은 4m의 제곱값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얼마큼짜리? 4m, 4쿨롱짜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얼마가 됩니까? 두 개는 약분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맞나요? 약분이 되니까 요거 뭐만 살아남아요? 부호만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n값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빠지죠. 그럼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가 된다? 이때 작용하는 힘이 무슨 힘이 작용된다? 흡입력이 작용된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다 크기만 물어보면 뭡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1이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다라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대지의 고유저항이 로우라고 되어 있고요. 반지름이 A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림 딱 봤더니 뭐예요? 반구죠. 2분의 1 구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구도체에서의, 자, 얘는 뭐와 뭐의 관계 물어보는 겁니까? R. 자, RC는 로우, 입실론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자, 근데 이때 C 값이 어떤 상태일 때 구도체가 아니죠. 구도체가 아니라 반구도체가 됩니다. 자, 구도체일 때 C는 뭐가 됩니까? 4파이 입실론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구가 되면, 자, C-는 4파이 입실론 A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2파이 입실론 A 값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R 값 물어봤으니까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 값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C 값이 얼마라고요? 2파이 입실론 A 로우 입실론 두 개 약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2파이 A의 로우 값이다. 단위는 당연히 옴이겠죠. 2파이 A분의 로우 값이다. 몇 번 답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길다고 줄면 안 되죠. 문제만 긴 겁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A 5mm라고 그랬고요. 길이가 15mm라고 그랬습니다. 자, 체크 한번 하십시다. 비투자율은 얼마? 50이라고 그랬고요. 자성체 막대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자성체 자속 밀도 값이 얼마가 주어졌대요? 50 웨버 퍼 미터 제곱이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자성체 내에 자계의 세기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계 B와 H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B는 뮤 H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자기가 세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H는 뮤분의 B 값이다. 근데 이때 뮤는 뮤0 뮤 S분의 B 값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주시면 뮤0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뮤 S 값 얼마 주어졌다고 그랬나요? 50이죠. 그죠? 50이고요. B 값은 얼마 주어졌습니까? 50이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두 개는 약분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4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또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8번도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이 답입니다. 다음 8번까지 풀었고요. 9번 갑니다. 자, 뭐 9번도 절대 쫄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푸실 줄 아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까? 10cm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정사각형 회로에서 직류전류가 몇 암페어? 10암페어가 흐를 때 정사각형의 중심에서 자기에, 자, N각형 중심의 자기에 있을 때, 이때 정사각형의 경우 어떻게 적용된다 그랬습니까? H는 2루트
2의 파이 A분의 L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만 해보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10cm니까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2 루트 2 곱하기 L은 i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2파이 A분의 I, 그죠? i가 얼마입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약분되고 올라가니까 얘는 파이분의 200 루트 2.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이거 계산기 어떻게 눌러요? 약분하시면 됩니다. 9번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예, 10번 문제 보면은 무슨 문제입니까? 로렌츠 포스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평등자기와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발사된 전자의 원운동. 전자의 원운동은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로렌츠 포스 어떤 자기가 있는 공간에다가 전자가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랬고요. 이때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심력과 뭐가 같아라? 원심력이 같아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구심력이라는 거는 로렌츠 폴스에 의해서 작용하는 Q, V, B의 값이 구심력이고요. 원심력이라는 거는 뭐가 됩니까? R분의 R 제곱, R분의 MV 제곱. 이게 원심력의 두 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속도 V는 하나 약분시켜 놓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N분의 QB R이다 라고 나오겠죠. N분의 QBR. 이때 M은 전자 한 개의 질량값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반지름. 자, 원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이 원 운동 궤적의 반지름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반지름 R은 자, 넘어가고 넘기면 되는 거죠. 뭐가 됩니까? QB분의 MV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각속도 구할 수 있죠. 각속도 오메가 값은 자, 오메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R분의 V 값으로 계산됩니다. R분의 V 값으로.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R분의 1의 V 값이 뭐였죠? M, Q, B, R이 되니까 요거 두 개 약분, 즉 각속도 값은 M분의 Q, B다. 즉 라디안 퍼 세크다.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파수. 자, 주파수 F.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2파이 F 값이니까 주파수 F 값을 적용시키시면 얘는 2파이 M의 Q, B다.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주파수 단위 헤르츠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뭘 구하라? 주기 T 구하라. 주기 T는 F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QB분의 2파이 M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로렌츠의 힘과 원심력의 평행 원운동이다. 1번 맞는 말인가요? 오른손 법칙에 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얘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왼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이야 로렌츠인가 뭐다? 원심력에 대해서 작용한다라고 했고요. 원의 반지름은 자, 원의 반지름 가볼게요. 원의 반지름 어디 있습니까? R은 QB분의 MV라고 하는데 전체 발사 속도에는 비례하는 거죠. 근데 전기의 세기가 아니라 뭐에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전기의 세기는 없어요. 그죠? 답은 2번은 틀렸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발자 속도에는 비례할 것이고 전기의 세기는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전자의 원운동의 주기 찾아가야 돼요. 주기 T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 발사속도 V가 있나요? 없죠?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0번 답. 발사속도와는 무관하다. 네, 주파수 F는 뭐에 비례하더라? 주파수 F 찾아가 봅시다. M과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질량과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그래서 10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회로 관련된 문제네요. 자, 자기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대요? 옳은 것은 고르랐습니다. 1번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의 단면적이 비례한다. 자, 자기저항은 μs분의 L이기 때문에 단면적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회로의 기자력은, 자, 기자력 F는 자기저항 R, M과 자속과의 곱으로 구성된다. 옳은 것 고르랐으니까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죠. 3번 직렬 연결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기회로의 자기저항 값은 자기회로의 길이에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는 거죠. 11번 답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12번 갑니다. 자, 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짬뽕 시켜라. 즉 서로 관계를 따져보라. 이 문제가 되겠죠. 자기와 직각으로 놓인 도체에 전류를 흘려줄 때 F의 크기 작용한다. 지금 F는 IBL의 사인 세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체를 Vm/s의 속도로 자기와 직각 방향으로 운동시킬 때 기전력은 자, 어떤 자장이 있는 공간에서 힘을 구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어떤 자장이 있는 공간에서 기전력을 구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근데 두 식은 뭐가 같아요? BLI 사인 세타, BLI 사인 세타입니다. 자, 얘 지금 뭐 구하라 했어요? 기전력 구하라 그랬죠? 기전력 구하면 BL 사인 세타는 I분의 F가 되는 거죠? 집어넣어 볼까요? E는 V, I, 네, F 스몰이네요. 그죠?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E는 뭐라고요? I분의 VF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몇 번이 답입니까? 2번. 여러분 전자기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식 간략하게 하거나 식을 전개했을 때 관계 따지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시험 못 보신 분들도 한해서 이런 문제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13번 갑니다. 일반적인 전자기에서 성립되는 기본 방정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맥스웰 방정식 맞는 거 틀리는 거 찾아봐라. 자, 1번 가볼게요. 컬 H, 로테이션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다. 얘 뭐가 됩니까? 앙페르의 법칙이 되겠죠. 그죠?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회전하는 자장을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로테이션 E 또는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다라고 표현했죠. 즉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량은 뭘 회전하는 자장을 만들 것이고 이때 자장은 반대 방향을 작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뭐에 대한 내용? 페러데의 법칙. 3번 다이버전스 B는 로우. 자,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가우스의 정리. 어디에서? 전개에서. 어떤 단면적을 통과해서 발생되는 전소값은 뭐만큼 나온다? 전하의 수만큼 나온다 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가우스의 정리인데 어디에 대한 거예요? 자개에 대한 거죠. 자개는 발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값이 0이 돼야 답이 되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몇 번이 답입니까? 13번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자, 반지름이 Am인 무한정 원통형 도체래요. 자, 원통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때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A라고 그랬습니다.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라고 그랬죠. 자, 내부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그랬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내부 반지름 R. 자, 여기까지는 당연히 반지름 A, 바깥에까지는 외부 반지름 R.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때 내부에서의 자객값은, 자, 일반적으로 내부에서의 자객값은 얼마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얘는 2 파이 A의 제곱에 I 곱하기 R이다 라고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에 대한 값은 얼마가 됩니까? 표면 2 파이 A분의 I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값은 2 파이 R분의 I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내부의 경우는 R과는 비례관계, 얘는 R과 상관없고 얘는 R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부에 대한 값이니까 R과 비례한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서는 무슨 값이다?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14번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15번 갑니다. 자, 15번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전기력선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인 전기력선의 성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것이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것이고, 도체 표면에는 수직으로, 도체 표면에 직교하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는 교차해서 반발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발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기력선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전기의 세기의 방향과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고, 큐쿨롱의 전하에서는 항상 입실론분의 큐계만큼 나온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죠? 그럼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평행이 아니라, 자, 뭐라고요? 수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맞는 말이네요. 그죠? 내부에 존재한다, 안 한다? 내부에 존재할 수 없답니다.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이 아니라 높은 점에서 어느 점으로? 낮은 점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15번 답 몇 번이 답입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공 중의 정전계 문제, 즉 평판 도체 사이의 전개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평판 도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4 쿨롱 퍼 미터 제곱 마이너스 4 쿨롱 퍼 미터 제곱. 전하가 주어졌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위 차는 얼마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전하 빨간색, 마이너스 전하 파란색. 자,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쪽으로도 빠져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는 전하가 다 들어옵니다. 전기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방향이 서로가 같은 값이니까 상쇄. 얘도 같은 값이니까 상쇄.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게 무한 평판 바깥에 있는 전기는 항상 뭐다? 0이다. 이쪽도 0이다. 그러면 이 무한평판에 대해서 한 개짜리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2 입실론 제로에 시그마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에 대한 값은 두 개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전개 2는 2 입실론 제로 시그마 플러스 2 입실론 제로 시그마가 되니까 자, 요 값은 얼마가 됩니까? 시그마 입실론 제로에 시그마가 나올 것이고요. 자, 요 값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뭐를 적용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 평판끼리잖아요. 그러니까 평판끼리니까는 뭐와 상관없다. 거리는 관계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 얼마가 됩니까? 4 쿨롱 퍼 미터 제곱인 거죠. 그럼 입실론 제로분의 4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전이차 구하래요. 전이차 V는 2 곱하기 거리 T 이제 여기서 이제 거리가 적용되는 거겠죠. 자, 얼마가 됩니까? 얘는 입실론 제로에 4 곱하기 거리는 3 요게 될 거니까 자, 요거 뭐 입실론 제로분의 11란 값 없잖아요. 대입하고 풀란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 4 곱하기 3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풀면 얼마 나와요? 1.36 곱하기 10의 12승 뉴턴이 나온다는 거죠.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2승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6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17번 넘어갑니다. 자, 동심 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5배로 증가시켰다 했습니다. 그럼 우선 동심 구형 콘덴서에 커패시터 C 값은 B-A분의 4파이 입실론 A 곱하기 B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단위는 패럿.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A 몇 배? 5배. B 몇 배? 5배. 이때 C는 몇 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물론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는 풀 필요 없다는 것도 아시는 거죠. 자, 몇 배 증가했다고요? 5배. 자, 요거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약분됩니다. 자, 얘는 자, 처음 값에 몇 배 증가했습니까? 5배. 자, 각각의 값이 5배씩 증가. 즉,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 B가 N배 증가하면 C도 몇 배? N배 증가하더라. 됐습니까? 몇 배 증가했다고요? 5배. 17번 답은 1번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와 일치하는 전자파의 전자 속도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자파의 속도 V는 입실론 뮤분의 1입니다. 자, 요 값은 다시 한번 써주시면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에다 입실론 S 뮤 S분의 1의 값입니다. 여기는 R로 주어졌네요. 그죠? 그럼 얘는 R 이렇게 써야겠네요. 자, 뭐하고 일치한다고요? 빛의 속도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이 너무 쉽네요. 자, 이 값이 계산되면 얼마 값인 거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값인 거고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 V0 자유공간 진공에서의 속도, 전자파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 미터 퍼 세컨가 됩니다. 우리가 이 속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C, 빛의 속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둘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야지 나머지 값은 요만큼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전부 다 뭐가 돼?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1이 되려면 입실론 R도 1, 뭐예요? 뮤 R도 1, 요 값이 나와야지만 뭐만 남는다? 3 곱하기 10의 8승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18번 간단하네요.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입니다. 19번 갑니다. 자, 4A의 전류가 흐른다 그랬고요. 세기하는 자속수는 4웨버라고 그랬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그랬습니다. 자,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이고요. (2분의 1) 파이 I로 쓸 수가 있고요. 2L분의 파이 제곱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값을 보니까 전류값과 자속값이 주어졌습니다. 뭘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4웨버 4A 약분시키면 얼마? 8줄이 된다라는 거죠. 19번 답 3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율 이 말인 거죠. 그죠? 도전율 K는 6 곱하기 10의 6 곱하기 10의 17승인 값인 거고요. 투자율 값은 뮤는 4파이분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값입니다. 평면 도체 표면에 10kHz가 되는 거죠. 뭘 구하라? 침투 깊이, 즉 표피 두께 구하라. 자, 표피 두께. 얘도 요즘 은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표피 효과. 표피 효과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AC 전류를 흘렸을 때 도체 표면으로 전류가 집중됐을 때 작용하는 게 표피 효과다. 그럼 이때 표피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피 두께는 파이 시그마가 아니라 K 다음에 뭐가 됩니까? 뮤 주파수 빠졌죠, 그죠? 파이 F K 뮤분의 1이다. 가끔 가다가 K라고 쓰면 좀 헷갈려요, 저도. 그죠? 보통 시그마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주의하셔야 돼요. 대입할 때 단위 잘 기억하시고 단위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뭐부터요? 파이. 자, 도전율 얼마래요? 6 곱하기 10의 17승. 그 다음에 뮤값 얼마입니까? 파이분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그 다음에 주파수 1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우선 파이 여기 당연히 1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파이 약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 요거는 10에 10승 남겠죠. 요거 없어지면 그러면 몇 승에 10에 14승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정리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어요. 계산기 안 누르고. 왜냐면 저거 풀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써주냐면 6의 제곱 곱하기 10의 14승이니까 7승의 제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루트 벗겨려고요.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6 곱하기 10의 7승분의 1이고요. 얘는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번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첫 번째 시험 문제 보니까 뭐 풀만하다? 아니면 풀만하지 않다, 어렵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전부 다 풀만한 평이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향후 시험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이 정도 시험이 나왔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뭐 안 보신 분들은 충분히 대응하셔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2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